안녕하세요. 센지한밤의 구독자 여러분, 센지한밤의 센지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실 너무 잔인하고 어떤 분들께서는 듣기 힘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분들과 노약자분들, 심장이 약하신 분들께서는 시청을 자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4명의 남학생이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앳돼 보이는 이들은 당시 15세에서 18세 나이로 모두 어린 학생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일본의 도쿄도 아다치구에서 유명했던 불량배들로 그들의 리더 격인 미야노 히로시, 부리더 격인 오구라 유즈루, 그리고 그들의 후배인 미나토 신지와 와타나베 야스시, 이들을 각각 A, B, C, 그리고 D로 부르겠습니다. 1988년 11월 25일 한 여학생이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자전거를 타고 집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학생의 이름은 후루타 준코. 그러다 갑자기 스쿠터를 탄 한 남성이 나타나더니 여학생이 타고 있던 자전거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는 도망을 갑니다. 이 남성이 미나토 신지 C입니다. 그때 그런 상황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 다른 남성이 다가와서 넘어져 있는 여학생을 부축하며 말을 건넵니다. 방금 너를 넘어뜨리고 간 남자는 이 지역의 유명한 변태이고 걱정이 되니 자신이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이죠. 이 남성이 바로 미야노 히로시 A였습니다. 여학생은 괜찮다고 했지만 계속되는 호의에 더 거절하지 못하고 알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둘은 함께 여학생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집에 거의 다 와갈 때쯤 A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나는 야쿠자고 너를 차로 치어 죽이려고 했는데 만약 너가 나에게 몸을 바치면 살려주겠다고 말이죠. 결국 A는 여학생을 근처 호텔로 강제로 끌고 가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여학생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A는 끔찍한 일을 저지른 후 근처에 있는 친구들에게 재밌는 게 있으니 와서 구경을 하라고 하였고, 여학생은 하룻밤 사이에 여러 명의 남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후에도 이들은 여학생을 집으로 돌려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여학생이 혹시라도 경찰에 알릴 것이 걱정됐던 그들은 여학생을 데리고 C의 집으로 갑니다. 부모님의 맞벌이로 자주 비어있던 C의 집. 그들은 여학생을 2층에 있는 C의 방에 가둔 후 여학생이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게 하여 친구 집에서 며칠 지내다 갈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게 하였고, 혹시라도 도망을 가거나 신고를 하면 야쿠자를 불러 가족 모두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죠. 그렇게 며칠 동안 하루에 수십 차례 성폭행을 저지르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구타를 하여 고통스러워하는 여학생을 보고 자신들끼리 즐거워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여학생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던 걸까요? 처음에는 성폭행, 구타로 시작된 그들의 악행은 점점 더 끔찍해져만 갔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고문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여학생은 다시는 C의 집 밖으로 살아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들이 행했던 정말 많이 잔인하고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심리학자분들께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는 도박으로 큰 돈을 잃고 돌아온 A. A는 기분이 나쁘다며 구타를 하기 시작했고, 여학생이 아파서 표정이 일그러지면 웃으라고 강요하면서 더욱 심하게 폭행을 했죠. 그리고는 한겨울에 옷을 다 벗겨 알몸으로 베란다에서 몇 시간 동안 추위에 떨게 했고, 좋아하는 여학생에게
추운이 담배를 피우라면서 입에 꽉 찰 정도로 많은 양의 담배를 억지로 피우게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담배를 피워본 적도 없는 여학생이 캑캑거리며 힘들어하자 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아직 추워서 그러는구나. 내가 따뜻하게 해줄게. 그리고 그는 라이터 오일을 그녀의 다리와 팔 곳곳에 바르고 불을 붙였습니다. 여학생은 더 이상 스스로 일어서지 못했고 화상과 폭행으로 몸 곳곳은 붓고 골마 피고름이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년들은 죄책감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고 더 위험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폭죽을 여학생의 항문과 성기에 넣어 불을 붙여 터뜨리고 그것도 모자라 맥주병을 성기에 집어넣어 깨트리는 짓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간혹 우유나 건포도 같은 음식들을 주었으나 너무 갑작스레 들어간 음식물로 몸에서 받지 않아 토를 하게 되면 너의 입에서 나왔으니 다시 너의 입으로 처리해 라고 하며 토사물을 먹이고 그것을 먹는 여학생이 더럽다며 다시 폭행했습니다. 골마있던 상처들은 구타로 터져 피고름이 사방에 튀었고 소년들은 또 그게 더럽다면서 손에 비닐봉지까지 끼고 구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여학생의 사체 부검 당시 사체의 항문과 성기에서는 다량의 정액과 온갖 오물들, 바퀴벌레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방안이 소란스러운데 어떻게 이들이 발각되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집이 자주 빈다고 하지만 매일같이 친구들이 들락거리고 위층에서 나는 시끄러운 소리를 부모님이 못 들었을까요? 충격적인 건 C의 부모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소년들의 이런 범죄 행각 모두를 다 알 수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소녀를 집에 데려와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감금해두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아들인 C는 부모까지도 폭행을 하는 페류나였고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인지 나쁜 짓을 하는 범죄자여도 자신의 아들이라 그랬던 것인진 알 수 없지만 C의 부모는 그들을 경찰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여학생은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평소처럼 폭행을 당하던 여학생은 넘어지면서 카세트 테이프에 머리를 부딪혔고 경련을 일으키는 여학생에게 소년들은 꾀병이라며 복부에 아령을 던지고 멈추지 않고 폭행을 했습니다. 결국 여학생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그렇게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44일을 버티다 생을 마감했습니다. 소년들은 이 와중에도 더 이상 재미가 없으니 사우나나 가자며 다 같이 사우나에 다녀옵니다. 사우나에 다녀온 소년들은 여학생의 시신을 숨기기 위해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A가 일을 했었던 타일 공장에서 빈 드럼통과 시멘트를 빌려오고 여학생을 이불에 싸 드럼통에 넣고는 시멘트를 부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소년들은 여학생을 넣은 드럼통을 인적이 드문 공터로 가져가 풀숲 한 구석에 숨겨놓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정말 거짓말처럼 일상으로 돌아가죠. 사건은 정말 이대로 완전 범죄가 되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개벌은 남 못 준다죠. 4개월 뒤 소년들은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번에는 범죄 사실이 발각되어 소년 감별소에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담당 형사가 취조 중 무심코 내뱉었던 한마디로 인해 덜미를 잡히게 되죠. 담당 형사의 너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 라는 말에
친구들이 모든 사실을 자백했다고 생각한 A는 본인이 독박을 쓰지 않기 위해 모든 사건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저질렀다기엔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었고 점의 형사는 믿지 않았으나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A가 진술했던 공터를 수색하게 됩니다. 공터에 도착한 경찰들은 단번에 드럼통의 위치를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드럼통 속 콘크리트의 틈 사이로 부패가 진행된 사체의 악취가 심하게 났기 때문이죠. 경찰은 드럼통을 경찰서로 옮겨 해체 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안에는 이불 2장에 말린 여학생의 시체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참혹했습니다. 광대뼈는 부어서 코보다 높이 올라와 있었고 어디가 눈인지 찾기 힘들 정도로 망가져 있었죠. 몸 곳곳에는 피와 인분이 엉겨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성기와 항문은 불에 다 달라붙어 있었고 식도 속은 이렇게 많을 수 있을까 하는 정도의 정액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또 그녀의 머리카락은 다 빠져 있었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뇌가 주먹 크기만큼 쪼그라들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꽃다운 나이에 그렇게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악마 같은 소년 A, B, C, D는 어떻게 됐을까요? 도쿄 고등법원 판결로 소년 A는 17년형을 받았고 나머지 3명은 5년에서 9년 사이의 형을 받았습니다. 당시 소년들은 10대로 출소를 하게 되면 많아도 30대인 거죠. 한 사람을 살해하고 많은 여성들을 강간하고 폭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단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고작 이 정도에 그치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재판 당시 사건 내용이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해서 배심원 중 한 명은 기절까지 하는 일이 있었고 변호사가 그 정도로 심하게 폭행을 하면서 그녀가 죽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소년들은 생각할 수 없었다 라고 대답했고 죄를 뉘우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우리가 단지 운이 없어서 잡혔을 뿐이었다 라고 대답해 장래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소년들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던 주변인은 약 100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 중에 10여 명은 직접 폭행과 강간에 가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그들에게 징역을 구형하지 않고 약식 기소만으로 끝냈다고 합니다. 형사가 신문 도중 여학생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무엇이냐고 묻자 소년 D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언제 집에 갈 수 있을까요? 이 4명은 형 집행 후 모두 출소하였으나 결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후에도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감옥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죄를 저질러 처벌할 때는 죄를 저지른 사람의 나이가 아닌 죄질을 따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은 일본 콘크리트 살인 사건이라고 불리며 일본 내에서 악명 높은 살인 사건으로 현재까지도 회자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추악한 행동들이 너무 많아 영상에서 그들의 잔혹함 모두를 담지는 못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유튜브와 네이버에도 관련 자료가 있으니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